이 기억학습법을 통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의사가 된 선수입니다.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특히 의대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메타마인드 기억학습법 입문과정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는 기억학습 체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문과정 6강까지 어떠한 부분을 배웠고 앞으로 기억법 완성 과정이나 학습법 완성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또한 집중적으로 배울 것인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학습법 개요 체계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학습법에는 이론과 훈련이 있죠. 과연 이론과 훈련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며 그리고 그 중요도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5대 5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이론보단 훈련이 중요할 테니까 4대 6 정도, 좀 많게는 3대 7 정도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저는 이론이 1 정도고 훈련이 9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도 굉장히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론이 0.5 그리고 훈련이 9.5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아무래도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1대 9라고 적어 놓은 것 뿐이고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발생할까요? 먼저 이는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의 유형에 대해서는 학습법 완성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책에 쓰여 있는 지식들, 정보들을 서술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책에서 설명하기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예를 들면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아니면 큐브를 맞추는 것,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억학습법 또한 절차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운전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이고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방법을 유튜브나 글로 배웠다고 할지라도 실제 요리를 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기억학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론만 배웠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로 볼 수는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숙달되면 될수록 볼 수 있는 효과는 점점 불어날 것입니다. 그 훈련량에 따라서 학습 효율이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1대 9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억학습법과 같은 절차적 지식의 유형들은 이론학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훈련을 통한 숙달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과정들에서 이론에 대한 강의보단 실질적인 훈련에 대한 강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메타마인드 기억학습법의 체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이 주황색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입력학습과 인출학습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입력학습 안에서 이 기억의 궁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그 나만의 기억의 궁전을 만들어 보기까지 했죠. 어떻게 보면 기억의 궁전은 우리가 기억법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법이라는 것은 창의적 심상화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엔 변환과 결합이라는 절차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의 궁전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입문 과정 이후에 기억법 완성 과정에서 이 초록색 부분이 있죠. 창의적 심상화 학습, 그리고 그 안에 변환과 결합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단순하게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법을 연습하고 다양한 자료에 정보의 유형에 적용하는 훈련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학습법 완성 과정에서는 이 아래에 논리적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입문 과정에서 간단하게 다뤄봤던 인출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 학습법, 즉 공부법 과정 역시나 단순하게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실제 학습 자료에 적용하는 훈련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공부법, 즉 학습법 완성 과정에서는 서술적 지식과 절체적 지식과 같은 그런 지식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배우고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복습 방법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모든 분들 각자의 생각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기억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세히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학문인 건 맞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잡한 모든 이론을 다 알려드릴 생각도 없고 또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억력을 높이고 또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 7년 전부터 기억력 대회에 출전하면서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다양한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시에 합격시켰던 경험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서 얻었던 경험과 노하우들을 여기에 다 녹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 과정 외에도 기억력 스포츠 과정이나 학습 기억력 과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급 스킬, 그리고 더 높은 곳까지 훈련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추가적인 과정까지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그냥 나는 딱 필요한 것만 배워서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나의 목표를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세 가지 과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외에 또 하나의 유튜브 영상을 강의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실력이라고 평가받는 세계 챔피언 알렉스 멀린의 강의 영상인데요. 이 기억학습법을 통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의사가 된 선수입니다.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특히 의대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 리뉴얼 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문 과정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억법 완성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